안녕하세요. 데이업의 경민입니다.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의 수주잔고는 18조 원. 다시 말해 확보된 곡간이라는 말입니다. 18조 원. 갑자기 이렇게 18조 원이라는 말을 들으면 감이 안 오실 텐데 앞으로 최소 4년은 현대로템의 든든한 곡간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바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대로템의 3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의 3분기 영업이익 1,370억 원 정도, 전년 대비 동기에서요, 무려 234%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직전 분기 실적이 1,100억 원이었으니까 그 금액을 훨씬 또 뛰어넘은 수치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 매출이 어느 정도로 대단한 거냐. 매출이 이제 1조 900억 원이 전년 대비해서 18% 증가를 한 건데, 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3분기 현대로템의 이 같은 실적은 첫 번째로 방산 부분을 꼽을 수밖에 없겠죠. 방산 매출 부분이 508억 원 정도로 폴란드에 수출된 K2 전차가 인도가 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현대로템 하면 방산 말고도 또 최고의 효자 품목이 있죠. 바로 철도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철도 부분도 거의 4천억 원으로 미국 매사 수출 교통청과 주요 실적이 또 안정성에 기여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현대로템은 에코플랜트 부분도 있는데요. 에코플랜트 부분도 1,000억 원 가량으로 환경 관련 사업 부분도 꾸준히 실적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을 보실 때 첫 번째는 방산, 두 번째는 철도, 세 번째는 에코플랜트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요. 이 현대로템의 든든한 삼형제, 방산, 철도, 에코플랜트의 수주 잔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현대로템의 수주 잔고는요. 방산, 철도, 에코플랜트를 모두 합쳐서 무려 18조 원의 금액에 달합니다. 아무래도 수주 잔고가 제일 많은 부분, 방산 부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방산 부분 같은 경우는 4조 4,700억 원 정도, 그리고 철도 부분은 13조 6천억 원, 그리고 에코플랜트 수주 잔액은 8,6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수주 잔고라고 했을 때, 막연히, 수주 잔고인가 보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일단은 수주 잔고라는 개념을 먼저 알고 가셔야 될 텐데, 수주 잔고라는 말 자체는요. 그러니까 회사가 앞으로 수행해야 될 계약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쌓여져 있는 잔고가 아니라요. 이제 앞으로 매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잔고를 갖다가 수주 잔고라고 하는데, 지금 현대로템의 수주 잔고는 18조 원을 확보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18조 원이라는 금액이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 현대로템의 곧 안정적인 매출원을 확보가 될 것이다. 라고도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18조 원이라는 금액, 재무제표랑 앞으로 실적을 바탕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인지 좀 감이 안 오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재무제표를 통해서 보시게 되셨을 때, 일단 현대로템의 분기별 매출이 보시는 것처럼 1조 원 가량의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안정적인 매출 흐름을 바탕으로 이것이 계속 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봤을 때 살펴보게 되면요. 이 18조 원이라는 수주 잔고는 앞으로 4년간 매출 곡간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조금 덧붙여서 볼 수 있는 건 참고해야 될 거는, 일단 실제로 수주 잔고가 매출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계약 이행 기간을 조금 고려하긴 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이런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매출 인식이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산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다시 정리하게 되면 이 18조 원에 대한 수주 잔고는 현재 분기별 매출을 고려했을 때 최소 4년은 안정적인 매출 흐름을 보장해 줄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확장을 해서요. 전체적인 재무제표를 보면서 이 18조 원에 대한 수주 잔고를 접근하면서 섞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출액, 현대로템의 연간 매출은 21년부터 2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에서 23년부터
죄송합니다. 24년 예상치까지 봤을 때 4조 1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까지 이제 잡히게 되는데요. 일단 24년 3분기에 1조 900억 원으로 매출액의 상승세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업이익과 순이익 그리고 이익률 또한 고른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ROE를 보셔도요. 자기 자본 이익률이죠. 이게 21년 대비해서 거의 23년은 10%고 24년까지 보게 되면은 19%까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수치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우려스럽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부채 비율이 좀 높다라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참 방산이랑 철도 사업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금 수요로 인한 부채 비율이 잡힌 게 아닌가라고도 보여지고 있고요. 부채 비율이 많이 잡히지만 그렇게 또 우려스럽지 않다는 것을 또 주당 순이익을 통해서 EPS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EPS가 21년에 609원으로 잡혔는데 지금 23년, 24년으로 넘어갈수록 높은 금액으로 잡히는 걸 보면서 이 실적 개선과 수익성 향상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18조 원이라는 이 수주 잔고가 결국 현대로템한테는 어떤 이로움을 줄 것인가인데요. 현대로템이 이미 확보한 계약 물량이라고 수주 잔고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계약들이 단계적으로 매출로 인식될 예정이다라고도 가정을 했을 때요. 이 수주 잔고는 앞으로 4년간 보셨듯이 최소 4년간 매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현대로템의 방산 수주 부분에 해외 매출 비중이 거의 70%에 달하는데 이게 폴란드 수출의 경우에는 20% 중반대 수익성이 좀 내다보고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회사의 이익률을 끌어올리는 데는 기여를 할 것이고 더불어서 철도 부분에 있어서도 일회성 이익이 발생하면서 거기에다가 수익성까지 보탤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높은 수익성인 수주 자체가 앞으로 매출로 인식될 거라는 걸 가정하게 되면은 현대로템의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은 더욱더 개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약간 재무제표를 보면서 우려스럽게 살펴봤던 부분이 부채 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채 비율 또한 지금 200% 이상 높게 잡히지만 이 대규모 수주 잔고를 통해서 매출이 꾸준히 인식되게 되면 영업 현금 흐름이 개선이 되고 또 부채 비율 또한 점진적으로 낮추면서 재무의 안전성을 강화하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안정적인 수주 잔고 자체는 현금 흐름을 예측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차입금을 상환을 하고 또 재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는 데까지 넓혀서 확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중 정리를 하게 되면 현대로템의 이 18조에 대한 수주 잔고는 단기 실적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핵심 자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18조 원이라는 금액은 앞으로 안정적인 매출 흐름을 확보를 할 뿐더러 수익성 개선과 재무 안정성 강화 그리고 향후 이 돈을 가지고 성장 잠재력까지 내다볼 수 있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